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금일 종합지수 상승 흐름에 대한 지속 여부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반도체와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2월 16일 수요일 코스피 지수는 53포인트 상승한 2729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최근 낙폭에 따른 강한 반등이 이루어졌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이 더 확대됐죠. 낙폭이 더 컸기 때문에 금일 4% 넘는 38%가 상승한 878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국내 양대 지수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동반적인 상승 흐름이죠. 일본이 2.2%, 대만이 1.5%, 중국 증시도 0.5%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오늘요, 각국의 이 상승률을 보면요, 낙폭이 심화된 지수 먼저 강한 상승세가 이루어졌다. 자, 코스닥 지수가 금일 4% 넘는 상승 모습이 나타났지만은 작년 고점 대비해서 17% 하락이 있죠. 자, 코스피 지수도 작년 고점 대비해서 17% 하락. 일본이 작년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넘는 하락의 모습이 나타났고, 대만 증시는 강한 하방 경직 모습이에요. 작년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 고점 대비 2%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이 대만의 이 IT 섹터, 특히 이 반도체 TSMC가 강한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도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올해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중국 증시가 0.5%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히려 여타 증시 국가들보다도 오히려 또 상승폭이 확대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오늘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으로 나타났죠. 자, 전월치가 10.3%, 그죠? 그리고 시장 예상치 9.5%를 하회했단 말이에요. 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0.9% 상승을 했는데, 증가를 했는데, 이 전월치인 1.5%와 시장 예상치인 1%를 하회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됐죠. 자, 왜냐하면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적게 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어들었죠. 줄어들면서 중국 정부가요, 이 경기 부양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겨놨다는 게요. 그러면 오히려 주가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0.5% 상승에 그쳤다. 물론요, 내일까지 좀 지수 상승 흐름을 봐야겠지만은 내일도 금일과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죠? 그러면 이 부분, 그러니까 오늘 상승은 조금 반등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또 하나, 오늘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 배경은, 그죠? 하락의 이유였던 두 가지였죠. 이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 우려가,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데, 이 중에 하나가 좀 완화되는 모습이죠. 자, 러시아 국방부는요, 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훈련을 마친 일부 병력이 기지로 복귀를 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하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철군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면서요, 이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만약에 전쟁이 발발된다 해도요, 지난 2014년도에 이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침략을 했을 때도죠, 국지전에 그쳤고, 요번에는 그때부터 좀 영향은 좀 더 클 수 있지만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가능성이, 그래서 뭐 전쟁이 안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해결되면 제일 좋지만은, 만약에 좀 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그죠? 조금 단기적인 영향으로 마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두 번째 하락 원인, 그죠? 이 아까 말한 긴축 정책 우려인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지난주에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죠. 자, 오늘요, 이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9.7%나 상승했어요. 시장 예상치 9.1%를 상회를 했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따라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도 2%대를 돌파를 하면서 2.05%로 마감됐죠. 그러니까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잔존하고 있다. 자, 오늘 밤에 이 미국의 FOMC 1월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금리 인상 3월 달에 뭐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폭이 문제죠. 자, 큰 폭보다는 좀 단계적인 인상이 되는 것이 현재의 흐름인데 만약에 요번에 지난 회의에서 조금 큰 폭으로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비춰지면은 또 주가에 또 큰 영향은 받을 수 있어서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수급상을 봐도 외국인들이 아침서부터 매도세가 좀 유지되는 모습이죠. 오늘 거래소 시장 쪽에 430억 매도, 그죠? 물론 기관 쪽에서 2,200억이 매수했지만은 주로 선물 쪽에 연계된 프로그램 매수로 봐야겠죠. 2,400억. 예, 금융투자가 선물 쪽에 3,900억을 매도를 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이 그렇게 안정되지는 못했다. 또 하나는요. 이 오늘 거래소 시장 쪽에 거래량이 4억 1천만 주 정도, 그죠? 상당히 좀 미흡하죠. 거래대금도 8조 2천억에 그쳤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쌍바닥을 찍고 뭐 강한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 따른 그냥 자율 반등 차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에서 당분간 박스권 우리가 미국 금리 인상이 3월 달에 이루어질 텐데 그 전후까지는 지난 1월 달 저점 수준이 2600과 그리고 그 위에 고점 부분이 2800, 230포인트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으로 보고 거기에 맞게 좀 시장을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물론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별로 사상 최고죠. 오늘 9만 명까지 확대가 됐으나 이 2월 정점 가능성, 2월 말이나 3월 초에 정점 가능성과 그리고 또 정부에서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그죠? 그러한 얘기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도 확진자 수가 1월 정점 대비해서 80%나 감소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경제가 재개장이 앞당겨질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좀 뒤늦게 확진자가 증가하지만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한 30일 정도 확 크게 늘었다가 이에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악재가 사라진다 그러면은 그죠?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 해소 차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뭐 롯데관광기발 시장 대비해서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지만은 오히려 조정받을 때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하모니 관심 종목 보면은 주로 낙폭 하대 종목 위주로 그죠? 반발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되면서 우선적으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어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낙폭이 좀 심화되는 모습이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 하락에 따른 특히 코스닥 지수 낙폭이 심화되면서 이 코스닥 종목들 소재 부품 장비주들의 낙폭이 심화됐는데 오늘 반대로 강한 매수세에 인해서 월덱스가 한 6% 정도, 유니셈도 한 5% 정도 상승했죠. 네페스 4%, 유진테크 한 3% 정도, 이오테크닉스도 한 3.8%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한쪽으로 크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낙폭에 따른 또 박스권 하단 부분에 따른 반등 차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반도체와 같은 묶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 부품주죠. 자, 스마트폰 부품주도 BH가 4%, 파인테크닉스가 5% 정도, MC넥스가 4.5% 상승이죠. 삼성전기 2.7% 정도.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조금 상승률이 조금 낮고 중소형 개별 종목군들의 강한 상승이었는데 요거는 같은 맥락으로 그죠? 마찬가지예요. 뭐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적으로 쏠림 현상은 스마트폰 부품주에서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동차 특히 최근에 이 K 콘텐츠에서 엔터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들 낙폭이 심화됐는데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하이브가 7% 넘는 상승 보였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6% 정도죠. 자, 그리고 위메이드 게임주 12%, 컴투스 홀딩스가 8%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일단 반등 차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5G 통신 장비도 그렇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2차 전지주들, 그리고 바이오주들, 그러니까 낙폭이 심화된 내곡행 바이오가 9%죠. 그러니까 낙폭 과대가 먼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좀 반등 차원으로 봐야 되고, 자, 하나솔루션, 두산포어철도 한 3%대에서 5%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셔서 일단 뭐 3월 달까지가 박스권 상단과 하단에 움직임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뭐 크게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주식 매매하다 보면은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비싸게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코스피 기준으로 2700이 깨지고 또 코스닥 지수도 그렇죠? 이 840포인트 때까지 막 내려오고 하면은 상당히 움츠려들 수밖에 없죠. 더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정한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빠지면은 겁나서 매도하고 또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아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나 보다 하고 또 매수하고 그죠? 그러한 우는 당분간은 범하지 말자. 당분간은 박스권 매매. 그래서 오히려 하단 부분에 내려오면 조금 분할로 매수하고 또 며칠 떠면은 오히려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당분간 유효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당분간 박스권 매매로 임해달라 말씀드리고 자 시장은 저는요 만약에 오늘 강한 상승세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저점을 하거나 해서 지난 1월 달에 2600이 가바다 뭐 오늘 꽤 진바닥 치고 크게 올라가는 라고 하면요 저는 그 기준점을요 이 반도체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아까 우리가 대만 증시가 강한 하방 경기 작년 고점 대비해서 2% 하락에 그쳤다는 얘기는 그렇죠? 좀 반도체 흐름이 좋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일봉 모습이에요. 자 지난 1월 달이죠 사상 최고가 1월 5일 날 찍었는데 이 98.45달러예요. 자 그렇게 찍고 1월 중순서부터 국내 증시도 크게 하락을 했다가 이 마이크론 단위가 사상 최고가 수준까지 오늘 특히 오늘 6% 넘는 상승세가 보여주면서 96달러로 마감됐죠. 강한 상승에 강한 양봉 나왔죠. 그래서 고점 역사 고점 수준이다.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치고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동조화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죠? 자 바로 SK 하이닉스 주가 모습이었죠. 자 이것이 지난 6월서부터 일봉 모습이 똑같은 기간이 나타났는데 자 저점 찍은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월 12일 날 저점 찍었죠. 요날. 자 밑에 SK 하이닉스는 10월 13일.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우리 이제 시간으로 새벽에 마감되니까 확인을 하고 그렇죠? 같이 동반적으로 저점 찍고 똑같이 우상향을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1월 중순경에 같이 동반적으로 한번 덜 거덕했다가 그렇죠?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더 빠르게 고점 부근에 왔다.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아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연중 고점 대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 SK 하이닉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SK 하이닉스가요 이 13만 원대를 안착하고 오늘 뭐 2.7% 상승하면서 13만 500원으로 마감됐는데 이 13만 원을 지지하면서 한번 레벨업이 되면서
뭐 14만 원이고 15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은 그죠? 요번에 쌍바닥, 진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SK 하이닉스 주가를 조금 주목을 해줘야 되지 않나. 얘가 치고 가느냐. 아마 치고 가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면 시장은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오늘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요 지난해 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이 1년 전보다 26%가 늘어난 666조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죠. 자, 출하량도 1조 1,500억 개로서요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도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죠. 자,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면 몇 년 동안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질 걸로 전망을 하면서 올해 이 반도체 이 성장률을 8.8%로 예상이 한다. 그죠? 사상 최대를 찍었지만 작년에 올해도 성장세는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최근에 이 낸드 플래시 쪽이었죠. 232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 일본 공장이 이 두 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됐죠. 거기에 따른 생산 차질로 인해서 낸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의 수혜가 전망이 된 데다가 또 이 디램 반도체 디램 현물 가격이 11월 저점 이후로 한 19% 정도 상승했다고 했죠. 홍콩계 증권사 이 CLSA가 지난 3일날 발표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 1분기가 되면서요 이 재고 충당에 나서면서 추가 모멘텀이 그죠? 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리포트. 그러니까 디램 가격도 좋아지고 낸드 프레시 쪽도 예, 아까 말한 대로 이 생산 차질로 인해서 가격 상승, 그죠? 그러던 수혜, 그죠?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올해 연간 매출이 창사 이래 300조 원을 첫 돌파를 할 걸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SK 하이닉스도 지난달 28일 날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시장 전망치를 줬죠.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죠. 지난해 12월 초까지만 해도 그죠? 이 11조 8천억 수준이었던 SK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요 8일 기준으로 16조 2천억까지 계속 상향되고 있다.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 여기에 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죠. 고정 배당금을 주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리고 분기 배당을 시행을 한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어서 실적도 좋아지고 또 여기에 주주 환원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죠. 그러한 부분에서 또 글로벌 이 반도체 업황이 계속적인 성장세 이러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가 13만 원을 지금 오늘 살짝 돌파했는데 이거를 지지 삼아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난다면은 아마 종합지수는 그죠? 지난 1월달이 가바닥 그리고 요번이 진바닥을 찍고 상승을 이끌 수 있는데 만약에 13만 원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박스권 매매로 보고 만약에 돌파를 한다도 반도체가 좀 이끌겠지만은 시장의 큰 흐름 그러니까 종합지수 상으로는 박스권으로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일단 요 하이닉스 좀 주가를 지목을 하면서 우리가 목표가를 그러니까 지금 종합지수상으로 한 2830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좀 약하다 그러면 조금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좀 내려 잡아야 되고 하이닉스가 치고 가면은 이 우리가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약간 좀 높이는 그러한 전략으로 좀 임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를 좀 눈여겨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SK하이닉스가 좀 치고 가면서 여타 반도체 종목으로 상승 흐름이 확산이 된다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소재 부품 장비죠. 자, 월덱스는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반도체 부품 업체다.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2020년에 358억에서 작년에 435억, 올해는 567억이 전망이 되는데요. 자, 4분기 영업이익이 한 44% 증가한 139억 정도로 이 NH투자증권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성장세는 지속될 걸로 보는 이유가
지금 공장 시설을 설비를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죠. 자, 연매출 기준으로죠. 시설 설비 기준으로 보면은 2021년에 상반기에 1,500원에서 요번에 이 작년 하반기에 5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이 캐파 부분이 2천억까지 증가했죠.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이 해외 고객사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로 공장 4개동 신축이 가능한 7,500평 규모의 토지를 또 한번 취득을 해서 성장세는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의 자회사 있죠? 소재회사 WCQ라고. 자, 미국의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저 반도체 공장을 계속적으로 증설 계획이 있다. 거기에 따른 이 미국 소재 자회사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월덱스는 또 이 어떤 특정한 기업의 매출 비중이 크지 않고 완전히 다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오늘과 여타 종목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되어서 월덱스, 그죠? 자, 그리고 유니셈. 자, 유니셈은 그죠? 우리가 ESG 해서 기업 활동의 뭐 친환경이라든지 사회적 책임 경영 그리고 지배 구조 개선 중에 특히 이 친환경이 이 기업의 활동이 강화가 되면서 이 유니셈이 만들고 있는 이 가스 스크러버, 그렇죠? 이 반도체 제조 공정상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치죠. 자, 이 부분이 국내 시장 점유율 45%인데 여기에 따른 수혜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ESG 활동 강화에 힘입어서 스크러버가 쓰지 않았던 공정에도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수혜가 된다 해서 이 영업이익도 2020년에 320억에서 작년에 482억, 올해는 579억까지 그죠? 지금 되고, 최근에 또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이 돼주는 그런 모습. 4분기 영업이익은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4% 증가한 93억 정도, 신한금융. 그러니까 성장세, 월덱스라든지 유니셈, 반도체 대부분 종목들이 실적 성장세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13만 원에 안착하고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가느냐 아니면 조정을 받느냐 치고 간다 그러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반도체 종목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ENF 테크놀로지 소재 업체 쪽이죠. 재료 업체인데 특히 이제 반도체 및 이 디스플레이 소재인 프로세스 케미칼을 이제 만드는데, 자, 이 ENF 테크놀로지가 재작년 1월 달에 미국 공장 건설을 시작했는데 아마 올해 완공이 될 걸로 봐요. 거기에 따른 외형 성장으로 인해서 이 실적이 조금 또 좋아질 수 있다. 특히 이제 뭐 삼성의 미국 공장 증설 수혜 등, 그죠? 특히 실적이 작년에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작년에는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손대지 말자 했는데 최근에 흐름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나. 특히 121선을 오래간만에 돌파를 해줬어요. 최근에는 뭐 다시 약간 하회는 했지만 오히려 121선 밑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오늘 아까 말씀드린데 이 종목군들이 오늘 거래도 크게 실리지가 않았고 또 수급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쏠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 반등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가 있지만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종목을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려요. 자, 오른쪽은 우리가 이제 폴더폰인데 오늘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이 폴더폰 시장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을 해서 지난해 그죠? 이 890만 대였던 폴더폰 시장이 2년 후인 2024년에는 3천만 대로 3배 이상 커질 거라는요. 이 시장 조사 업체 카날리스가 보고서가 냈었죠.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한 53%씩 성장을 폴더폰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전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한 7% 정도로 성장세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 폴더폰 성장세가 월등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폴더폰의 시장 점유율 90%를 삼성전자가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 폴더폰 성장에 따른 삼성전자의 협력 업체들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조금 두 종목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BH, 그죠?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BH는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작년에 711억, 그리고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345억, 거의 뭐 배가 넘는 상승이고, 올해도 1125억, 그죠? 400억이면은 50% 넘는 영업이익 성장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분기도 시장 기대치 수준이 한 145에서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죠. 자, 그 이후 특히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외형이 성장 기대되는 것이 이 회사가 이제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이제 5G 안테나 및 이 전기차량 매출도, 그렇죠? 이게 증설에 따라서 이 외형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폴더폰 출하량에 대한 수혜, 또 삼성전기가 경쟁 업체였는데 이 경연성 인쇄로 기판 사업을 철수를 했죠. 거기에 따른 수혜,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BH에서 아까 말한 일단은 시장이 안정이 되는가. 오늘 보십시오. 종합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니까는 뭐 하락 종목 수가 100개들도 다 안 되죠. 양대지수.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쌍바닥이냐 아니면 박스권이냐 할 때 저는 박스권 움직임으로 보고 당분간 미국의 금리 인상 때까지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해달라는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특히 시장이 지금 쌍바닥 수준에서 오늘 좀 강한 상승 나는데 상단 부분까지,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예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지면 더 빠지고서 매도하고, 또 올라가면은 또 크게 떴는데 더 갈 것 같아서 매수하는, 그죠? 엇박자 매매를 자꾸 하신다 그러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요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 이수장 증권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